안녕하십니까.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지난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명령에 대한 수능 강박증 혹은 모범생 강박증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런 세월을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병에 걸린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리는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냐? 누구에 대해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일본의 왕, 자신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차 대전 때 만세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사이판의 만세절벽, 그 다음에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비행기를 탄 채로 미국 전함을 들이받을 때, 하여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외치고 죽은 것이 덴노 헤이카 반자이였으니 그 천황이라고 생각할 만도 합니다. 또 지금도 일본 헌법에는 천황에 대한 숭배를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 헌법 1조 1항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헌법 1조 1항에 써놓은 것처럼, 이쯤 되면 일본 사람들은 진심으로 천황을 사랑하는구나, 천황에게 천황을 목숨을 바쳐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일본 역사를 조금만 자세하게 공부하면은 그런 해석이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는 건지도 쉽게 알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천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일본의 고대 정치 초기, 그러니까는 무슨 누굽니까? 고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고훈 시대라 그러죠. 백제계 도레인 출신의 호족들이 정치를 좌우했습니다만은 그 쇼토쿠 태자 같은 경우죠. 그 서기 645년에 이제 다이카 개신이라는 것이 일어난 해부터 일본 왕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스스로를 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잠깐뿐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8세기 말에 헤이안 시대 때 그 셋간 정치, 섭정하고 관백이라는 사람들이 정치를 대신하면서부터 천황은 다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짧게 일본 역사를 요약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은 옛날부터 주로 바지사장 정치를 해왔습니다. 천황이라고 붙은 사람이 계속 있긴 있는데 그는 바지사장이고, 실제로는 이제 상황 정치, 그게 인세의 정치라 그랬죠. 원정, 그 다음에 관백 정치, 그 다음에 쇼군 정치, 쇼군, 이런 사람들이 실권을 잡아왔었습니다. 하여간 그러다가 다시 천황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860년, 70년대 메이지 유신 때 비로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 이제 천년의 세월 동안 천황은 완전히 뒷방 늙은이 혹은 아예 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메이지 유신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막부 시대를 끝내려는 사스마번, 조슈번, 이런 이제 일본 그 외곽 지역의 그 하급 무사들이 갑자기 이제 천황을 차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불러낸 거죠. 그 천황을 제일 처음에 전면으로 등장시키는 그 설계를 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 일본 근현대 정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야스쿠니 신사의 1번 신위로 모셔져 있다 그러고, 하여간 근현대 일본의 창시자, 그리고 실제로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들, 이제 이런 일본의 초기에 그 한반도 정한론을 편 사람들이 전부 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소위 요시다 쇼인의 아이들로 불리는 그 하급 무사들이 등장할 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일본 국민들을 통합하고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천황을 전면에 내세웠고, 그 천황을 내세우면서 그냥 내세우려고 그러니까는 조금 앞뒤가 말이 안 되니까 천황은 일본을 개국한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의 직계 후손이다. 이 천조 대신 때부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때부터 지금까지 메이지 때까지 일본은 그 신의 직계 자손이 단 한 번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바로 내려왔다. 만세 일계의 신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꾸며댄 겁니다. 이렇게 선전한 겁니다. 졸지에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도 뒷방 늙은이 하나를. 뭐 그때는 아직 어린애였습니다만은 그 메이지가 하여간 100대 이상이 내려오도록 직계 자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정말 소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그 일본 하급 무사들의 주장을 일본 사람들은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고양이 신도 믿고 여우 신도 믿는데 일본 열도를 만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손이라는데 뭐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하여간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높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키면 시킨 대로 했습니다.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하여간 일본 사람들은 뭘 섬겨야 사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늘 섬기는 대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수능과 섬김의 대상이 천황이지만 그전에는 쇼군이었고 또 지역 영주인 다이묘였고 또 그 이전에는 섭정이었고 관백이었고 하급 무사에게는 상급 무사가 섬김의 대상이었고 평민들은 또 모든 사무라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한테는 물론이고 일본은 바로 차상급자에게라도 뭐 요즘 말로 개긴다, 뭐 저항한다,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적결처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의에 어긋난다. 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그 서슬푸른 칼날로 바로 목을 베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속으로는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혼내. 본마음입니다. 본마음. 속에서 나오는 소리. 혼내는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 나오는 모습은 다테마에라는 겁니다. 다테마에라는 것은 이 겉모습인데 그걸 항상 하이하이 하면서 허리를 꺾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이런 걸 입에 달고 살아야 됐습니다. 무조건 윗사람한테는 고개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그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래왔으니까 틀림없이 역사 이전에도 기록되기 이전부터 그랬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시리즈 첫 시간에도 일본은 만성적으로 식량이 모자라는 산악국가였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일본은 죄를 지으면 도망갈 곳조차 없는 절해 고도의 섬나라였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처럼 도보 해협 정도로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었습니다. 가장 가깝다는 한반도가 지금 몇 킬로나 떨어져 있나요? 한 250km 떨어져 있나요? 도저히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은 그 일본을 벗어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안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식량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윗사람이 정해준 규칙 혹은 그 부족이나 불황 내부에서 합의된 약속은 무조건 따라야 됐습니다. 만약 그 규칙이나 약속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은 거의 죽음하고 맞먹는 무라하치부라는 집단 이짐에 집단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명령에 순응하고 집단에서 모범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본이 얼마나 험준한 산악국가인가, 일본이 얼마나 말하자면 식량 생산이 농업이 어려운 국가인가.
그것을 이제 설명해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일본 혼슈의 북동부쯤, 이쪽이 도쿄가 있다 치면 이 혼슈, 여기가 홋카이도, 이쪽이 큐슈, 이쪽이 이제 시곡구,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쯤에 이제 그 아키다 현이라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현이라면 행정구역상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아키다 현. 근데 그 지역은 한 2, 3년에 한 번씩 꼭 주민들한테 곰을 사냥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줍니다. 몇 년만 사냥을 하지 않으면 곰의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고 그 곰들이 민가에까지 내려와서 인명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잦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그 아키다 현 한 지역에서만 2017년 한 해 동안 817마리의 곰을 사살했습니다. 사냥꾼들이. 한 해에 817마리의 곰. 우리는 곰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키워가지고 지리산에 방사해놔놓고 그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놓는데 일본은 아키다현 한 군데서만 한 해에 817마리의 곰을 사살했다. 근데 그게 아키다현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일본 군데군데가 무슨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아직도 직업 사냥꾼들이 적지 않고 20, 30대의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직업 사냥꾼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산이 험하고 농사 지을 땅이 좀 모자란다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데다가 그렇게 높은 산이 많은 데다가 태풍 불어가지고 강우량 많고 폭설 내려서 강설량 많고 이러니까는 그 빗물하고 그다음 눈들이 녹아서 그 가파른 산에서 흘러내리니까는 물길이 얼마나 가파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을들은 전부 다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마을 하나, 여기 마을 하나, 여기 마을 하나, 물길 흐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정부의 행정력도 미치지를 못하고 마을길이 다 고립된 생활, 고립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일본은 극히 최근까지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 실질적으로 중앙 집권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작게는 몇십 가구, 많아야 이제 몇백 가구가 모여 사는 부락 단위의 삶이 훨씬 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면 질서와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규칙 같은 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부락의 가구들을 5가구 혹은 10가구씩을 묶어가지고 세금 내는 거, 마을의 치안, 공동노역 등등을 전부 그 구미별, 그러니까 조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5가구를 한때 묶으면은 그걸 갖다가 고인구미, 5인조, 그러니까 5가 작통제, 5인조, 그 다음에 10가구를 묶으면 준인구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 한 사람한테 자기 할당량을 제시를 했습니다. 1인전, 이치닌마에, 그럽니다. 이치닌마에. 일본 사람은 도시락도 전부 다 같이 펴놓고 먹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앞에 요만한 밥상 하나씩 놓죠? 1인분. 그게 이치닌마에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그 무조건 자기 몫을 그 이치닌마에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몇 차례 이제 이치닌마에를 달성하지 못한다? 혹은 일을 하는데 태도가 불량하다? 공동작업에서 게으름을 부린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무라하치부를 갖다가 가하는 겁니다. 집단 이지매죠. 그 이제 옛날부터 일본에서는 이 모든 마을에서는 10가지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 10가지가 뭐냐? 관, 혼, 장, 제. 그 다음에 여기 산, 병, 수화, 그 다음에 건축, 여행, 이긴데 성인식, 그 다음에 결혼식, 장례식, 그 다음에 제사, 그 다음에 산은 출산, 병은 병수발, 그 다음에 수는 수재,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화는 화재, 화산 같은 게 폭발하고 뭐 화재가 나는 화재. 그 다음에 집을 자주 이제 새로 짓거나 자주 고쳐야 됐었습니다. 너무 자주 망가지니까 이 수해에 화재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조금 형편이 풀리면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이제 소풍 여행을 같이 갔었습니다. 이 10가지를 모든 걸 부락 단위로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촌 하나하나를 해서 10가지니까 촌 10분입니다. 10분. 10자. 나눌 분자. 그런데 이 이치닌마에를 달성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딥니까? 이 무라하치부에 걸린 사람들은 2가지 말고 8가지에서는 무조건 소외시켰습니다. 2가지는 같이, 그래도 아무리 무라하치부에 걸렸어도 같이 하는 2가지는 장례하고 화재 진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성인식, 결혼식, 마을 소풍, 다 뺐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을 떠나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고, 또 폭풍 화산이 그렇게 잦은 나라에서 집 짓는데 수해 복구하는데 너 혼자 해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죽으라 하는 이야기하고 같았습니다. 그럼 촌 10분 중에서 왜 촌 8분은 같이 못하게 하고 촌 2분, 그러니까 뭐냐, 장례하고 화재 진압에는 왜 무라하치부를 적용시키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뭐 간단합니다. 장례를 빨리 하지 않으면 마을에 전염병이 돕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습도도 높기 때문에 전염병이 굉장히 빨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그놈이 네가 좋아서 장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자고 너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화재 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놔도 마을 전체가 불타니까. 하여간 그 일본의 마을 집단 이짐의 그 무라하치부 전통은 지금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일본 신문에는 무라하치부를 당한 사람이 마을 사람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기사가 실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말로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그것도 무라하치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욕도 잘하지 않고 폭언도 잘하지 않고 핏대를 잘 세우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일본에는 욕이라고 해봐야 빠가야로가 뭐냐, 마록야랑인데, 이게 중국 고사 그 지록위마에서 나온 거죠.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조고, 그러니까 그 진시황의 그 참모였던 조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일본 말이 빠가야로는 말하고 사슴도 구분하지 못하는 야랑, 들판에서 태어난 놈, 뭐 이런 뜻입니다. 말과 사슴도 구분 못하는 바보 같은 놈. 그 다음에 칙쇼, 이건 축생입니다. 짐승 같은 놈, 짐승한테서 태어난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본 욕은 이게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빠가야로 하고 칙쇼. 우리처럼 뭐 이것 새끼, 뭐 저것 새끼 등등 온갖 것의 새끼를 다 갖다 붙이는, 그 우리 이 드라마 같은 데 자주 나오는 욕쟁이 할머니 같은 캐릭터는 일본에서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하여간 일본은 매사 이러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속마음을 숨기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본 마음은 숨기고 본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떻게든 억누르고 겉모습으로 살아라. 빵긋빵긋 웃으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혼내는 숨기고, 혼내는 어떻게든 숨기고 다테마에로 살아라. 이것이 모든 일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처세훈이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는 옷은 화복, 먹는 음식은 화식, 자기들의 혼은 화혼, 자기들이 먹는 과자는 화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화자가 이 화자입니다. 이 벼화자에 입구짝을 쓰는 거. 이 화합할 화자인데, 벼를 갖다가 나누어 먹는,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화자입니다. 거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출산을 할 때조차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물 한 병 타기 위해서 3시간을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누구 한 사람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매사를 참아 조집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것을 건강한 정신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등등 그 일본 문화에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